간 조금 하다가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멈췄죠. 그쵸? 네. 예, 그래서 간은 직접적으로 지방을 소화하는 담즙을 분비하는데 그게 쓸개에서 분비가 된다라고 했었던 게 첫 번째 내용이었고, 그리고 이제 남는 에너지죠. 남는 에너지를 여기 이렇게 글리코겐이죠. 그쵸? 예, 네. 글리코겐으로 저장해서 바로바로 쓸 수 있게 하는 중간 그 창고 역할을 한다. 그쵸? 그 얘기를 이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영양소 저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화학 처리 공장이라는 거죠. 화학 물질 처리 공장. 예, 그래서 이제 뭐 세포막의 성분, 그다음에 뭐 세포의 성분,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저장한 물질들을 또 적절히 이렇게 결합을 해서 예, 쓸 수 있게 해주는 예,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고 이제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화학 공장이기 때문에 이제 해독 기능을 예, 담당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제 여기부터 예, 요번 시간에 이어서 나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간은 또한 해독센터와 같은 기능도 수행한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는 위험스러울지도 모르는 어떤 화학물질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 그와 더불어 우리가 마시는 공기에는 유해한 오염물질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 양쪽 모두 그냥 혈류 속으로 들어갈 때에는 위험한 화학물질이다.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피를 타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이제 뭐 조직을 망가뜨리겠죠, 그쵸? 그래서 장기를 망가뜨리는데 중요한 장기 같은 경우는 이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살펴봤듯이 장을 통해서 영양소가 흡수되고 난 이후에 가장 먼저 가는 곳이 간이에요, 그쵸? 그 아, 예. 혈류가 먼저 간을 통과해서 온 몸으로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이 먼저 거기서 흡수된 것 중에 좀 독성이 있는 게 없나 먼저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독성이 있는 물질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간이 빼서 독성을 네. 제거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피에서 독성을 제거해 주고 영양분이 만약에 부족하다면은 거기에서 이제 글리코겐 분해해서 그 영양분을 넣어줘서 몸으로 나갈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독을 그러니까 장에서 흡수한 물질 중에서 독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이렇게 풀어주는 해독 기능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회수한 이제 물질들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냐면은 자, 간은 그러한 화학 물질들을 가져다가 담즙을 만드는데 아까 말했던 지방 소화하는 그 소화 효소 만드는데 물질로 그 원료 물질로 쓰는 겁니다. 재활용하거나 요소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재합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암모니아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물질로 이제 바꿔서 신장을 통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 물질을 이렇게 재합성해주는 역할을 이제 간이 담당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오줌을 통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서 장기를 망가뜨리지 않게끔 하는 그런 역할이 이제 간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간이 이런 해독 기능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진짜 막 맹독 있잖아요. 그쵸? 네. 그런 거 아니면은 약간의 독성이 있다고 해도 문제가 없는 이유가 그게 몸으로 퍼져나가기 전에 어디서 걸르는 거예요? 간에서 가, 캐치를 해서 그거를 이제 그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물질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가 술 마시는 사람들 있잖아요. 술 마시는 사람들이 그 뭐예요? 간이 무리한다고 하잖아요. 그쵸? 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마시면은 이제 그 알코올이 몸으로 흡수가 됩니다. 근데 이 그 흡수된 알코올이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간에 가서 어느 정도, 그쵸? 조금 이 독성을 제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간이
알코올을 이제 그 분해해 주거든요. 분해해서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제 그 영양소로 분해를 해 주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너무 과하게 마시면은 이제 너무 많이 기능을 하다 보면은 이제 간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 오버워크가 걸리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술 많이 마시는 사람 중에 이제 간경화증 걸린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간이 원래 부들부들해요. 부들부들한 그런 기관인데 이게 딱딱한 돌처럼 굳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능이 어, 저하되면서 멈추는 거죠. 그쵸? 네. 근데 간이 기능을 거의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막 해로운 물질이 네, 오히려. 그쵸. 일단 첫 번째로 해독 기능을 몸에서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네. 온몸의 장기가 온갖 독에 의해서 망가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뭐 간에 이제 이렇게 망가지면은 이제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그 복수 찬다고 하죠. 그런 게 네. 이제 다 장기가 망가지면서 나오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이유가 이제 그런 데 있는 거죠. 그래서 간이 건강하면은 우리가 먹는 물질 중에서도 그냥 가면은 이제 뭐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물질, 아까 말한 대표적으로 알코올 같은 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분해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물질로 바꿔주기 때문에 예, 어, 그 다른 장기들이 망가지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해독센터 역할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자, 간의 기능은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간이 수행하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의 임무가 있다. 간은 피를 거의 다 또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피가 저기 따뜻하잖아요. 항상 우리 전에 배웠었죠. 그쵸? 네. 사람은 항상 뭐예요? 레디 상태에 있죠. 그쵸? 몸이 준비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일정한 그 체온을 유지를 하는데 비해서 파충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그쵸? 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은 막 거의 막 시체 비슷하게 아이고 삭신이 쑤신다 하면서 네. 네. 따뜻한 바위가 어디냐 하면서 막 어기적 기어가는데 우리는 아,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이에요. 몸의 온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 또 간이랍니다. 간에서 이 피를 아, 따뜻하게 데워주는 역할을 해서 우리가 그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거래요. 네. 자, 사람은 온열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것은 우리 몸의 내부 온도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뜻이다. 우리 몸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간의 기능 때문이다. 간을 지나가는 혈액은 아주 따뜻하여 그 온도가 항상 동일하게 유지가 돼요. 자, 이 모든 것들은 간이 왜 그렇게 큰지에 관한 이유를 나름대로 분명히 설명해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역할이 이제 많기 때문에 좀 커요. 그러니까 우리 그 장기 중에서 상당히 큰 장기가 폐가 있어요. 폐. 아, 폐, 네. 허파. 허파가 뭐예요? 양쪽 두 개 이만큼씩 있죠. 그쵸? 네.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간도 그 밑에 상당히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아, 상당히 큽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능, 수많은 기능이 간에 있어요. 일반적으로 간은 넓이 23cm, 높이 18cm, 두께가 13cm 가까이 된다고 해요. 네. 23cm니까 이게 거의 뭐 손바닥 넓이잖아요. 그쵸? 손바닥 네. 넓이에 높이도 그래요. 그쵸? 높이도 18cm. 예. 근데 더 놀라운 건 두께도 13cm래. 아, 예. 네. 그쵸? 얇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는 겁니다. 건강한 어른의 간은 무게가 1.4k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상당히 나가죠.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순대 사 먹으면은 거기에 이렇게 간 썰어 주잖아요. 그쵸? 아, 네. 그러한 그 고기 덩어리처럼 나올 수 있는 이유도 소 간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자, 거대한 양의 혈액이에요. 매 분마다 1.7리터 정도가 간을 통과해서 지나간다고 합니다. 1분에 1.7리터가 간을 통과하면서 아까 말했던 기능들, 화학 그 물질 위험한 거 있으면 빼내고,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온도 높여주고, 그다음에 영양소가 좀 부족한 것 같으면 글리코겐을 분해해서 영양소 내보내주는 그 역할을 이제 감당하는데 한 1분에 1.7리터 정도의 혈액에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이제 간이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간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이자예요. 췌장이라고 하는 이자인데 이자가 소화계통에서 아직까지 다루지 않은 유일한 기관입니다. 전형적인 성인의 이자는 길이가 대략 길이가 13cm인데 이제 얘는 이제 역삼각형 꼴이에요. 이렇게 해서 끝으로 갈수록 이렇게 작아지는 13cm. 그리고 막 간에 가려져 있고 장에 가려져 있고 위에 가려져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소장에서 가장 폭이 넓었다가 길이를 따라 점점 가늘어지는 그런 기관이고요. 이자에는 두 가지 주요 기능이 있어요. 이자는 여러 가지 소화액을 만드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탄수화물 소화해주는 침에 그 포함되어 있는 그 효소를 내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덜 씹어 먹어도 이 이자가 그 기능을 담당을 해서 탄수화물을 소화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었죠. 잘 씹어서 넘겨주면은 췌장이 그만큼 부하가 덜하다. 그래서 오래 잘 꼭꼭 씹어서 먹어줘야 된다.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기능이 유미족이 유문괄약근을 통하여 지나갈 때, 그쵸? 내뿜어주는 게 이제 소화액인데, 그와 함께 더불어서 탄산수소 나트륨을 이제 이렇게 쫙 살포를 해줍니다. 네. 네, 이 탄산수소 나트륨이 이게 염기예요. 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에 배웠었죠? 산이라고 하는 거는 H 플러스라고 하는 거를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쵸? 네. 근데 얘랑 염기인 OH가 만나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H2O 물이 형성되면서 산과 염기가 모두 다 사라지는 중화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쵸? 네. 네, 근데 얘가 위는 염산이 분비가 돼도 뮤신이라고 하는 벽이 쳐져 있어서 녹지 않지만 그 위산이죠. 위산이 그냥 그대로 소장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소장을 다 녹이겠죠. 그쵸? 아, 아, 화상 입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해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이 췌장이라고 하는 데서 탄산수소 나트륨을 적당량을 쫙쫙 쳐주는 거예요. 네. 예, 그럼 넘어가기 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산과 이 염기가 만나가지고 이제 물로 바뀌어가지고 넘어가니까 장으로 넘어갔을 때는 어때요? 염산 같은 강산이 더는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남아요. 안 남아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우리 다른 장기들이 다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탄산수소 나트륨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냐면은 베이킹 소다 그 가서 하나 사시면은 그게 탄산수소 나트륨 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선생님 시대 때는 뽑기라고 불렀고 여러분 시대 때 달고나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쵸? 네. 그거 만들 때 쓰는 것도 탄산수소 나트륨입니다. 아, 네.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설탕을 이제 이렇게 그 불에 가열하면은 녹이면서 캐러멜라이즈드 되잖아요. 그쵸? 약간 네. 갈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상황에서 탄산수소 나트륨을 넣어주면은 마치 빵을 굽는 것처럼 얘가 이렇게 확 부풀어. 아, 네. 그러니까 베이킹 소다니까. 그거 요만큼 넣어주면은 확 부풀어 오르면서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요런 이렇게 몽글몽글한 이제 요런 그 모양새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편편한 데다가 탁
때려주면 이제 이렇게 탁 떨어져요. 예, 그래 가만히 놔두면 이제 굳거든요. 근데 굳기 전에 이제 이렇게 꾹 눌러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달고나 이렇게 모양 나오죠, 그쵸? 예, 그 네. 모양 나온 데서 이제 뭐 저기 뭐냐 뭐 별 모양 이런 거 예, 네. 찍어주고 예, 예,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이제 뽑기 달고나인데 마지막에 넣어주는 게 이게 탄산수소 나트륨이에요. 아, 예, 네. 간단해요. 그냥 저기 그릇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 설탕 넣고 가열하면은 이제 녹으면서 그게 캐러멜라이즈드 되거든요. 갈색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끈적끈적해져요. 거기에다가 그냥 베이킹소다 요만큼만 톡 넣어주면 돼요. 아,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확 부풀어 오릅니다. 예, 톡 아, 넣어주고 이렇게 예, 저어줘야죠. 그쵸? 잘 섞이라고. 예, 네. 하여간 근데 여기 책에서는 이제 그 중화 반응을 이제 그 봐야 되니까 또 이제 염산이 들어있는 예, 화장실 변기 클리너를 가지고 또 실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뭐 앞에서 했던 실험이랑 다를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없겠죠, 그쵸? 예, 네. 똑같습니다. 예, 단지 다를 게 있다면은 제산제가 아니라 탄산수소 나트륨을 넣어줬다라는 그거밖에 없는데 심지어 탄산수소 나트륨도 제산제로도 쓰이는 원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네. 앞서 했던 실험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겠죠. 그쵸? 네. 처음에는 분홍색 꼈다가 탄산수소 나트륨 넣어주면은 막 기포가 뽀글뽀글뽀글뽀글뽀글 막 올라오면서 뭐예요? 분홍색이 점점 없어지면서 푸른빛을 띠게 되는 그죠? 이 양배추즙을 넣은 물이 예, 그렇게 바뀌는 이제 실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중화 반응을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위에서 이제 소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췌장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염산을 없애준다. 이거를 한번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407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네. 이번 실험에서 무엇을 관찰하였는가? 탄산수소 나트륨을 혼합물에 집어넣었을 때 여러분은 분명히 커다란 거품이 일어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야 한다. 아, 그리고 염기 있잖아요. OH 마이너스 있죠. 그쵸? 네. 예, 이게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세제 성분이에요. 세제 성분. 그러니까 네.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빨래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때 빼주는데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세탁기 돌릴 때도 베이킹 소다를 조금 넣어준다든가, 그쵸? 네. 네, 요렇게 해줘도 되는 이유가 이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수관, 이런 거 청소할 때 베이킹 소다 조금씩 쓰고, 그런 이유가 이제 그런 겁니다. 자, 어찌됐건, 별개 얘기고, 자, 거품이 일어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야 해요. 이 얘기는 이제 뭐냐면은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거를 지켜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탄산수소 나트륨을 아주 천천히 집어넣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반응이 생각보다 격렬해요. 중화 반응은. 아마도 거품이 유리잔 밖으로 흘러 넘칠지도 모른다. 탄산수소 나트륨이 산과 반응할 때는 산을 중화시켜서 이제 없애는 역할을 하게 되죠. 유리잔에 들어있는 혼합물의 색깔은 실험 13.2와 마찬가지로 양배추물이 반응 지시약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변했다. 산이 중화되기 전에는 이 반응 지시약은 붉은색이나 분홍색이었다. 산이 중화된 뒤에는 이 반응 지시약은 자주색이나 파란색으로 변하지요. 중화 과정의 부산물 가운데 하나는 이산화탄소예요. 그래서 부풀어 오르는 이유가 이겁니다. 예, 아, 네. 베이킹 소다 할 때도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쵸? 네. 그 그쵸. 부풀어 오르는 이유가 그 안에서 이산화탄소가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빵도 이렇게 찢어보면은 그 안에 이렇게 그 빈 공간들이 많죠. 그쵸? 예, 네. 그게 바로 이제 그 공기가 만들어지면서 그 이렇게 그 공간을 만들어내서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아, 예, 그런데 이제 이거는 물에다 넣었으니까
거품이 바바바바바바바 이렇게 아, 일어나는 거죠. 그쵸? 자, 그게 바로 거품이 생겨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이자에서 만들어진 탄산수소 나트륨은 위장에서 내려온 유미죽과 혼합될 때 우리에서도 기본적으로 동일한 일이 일어나요. 그쵸? 우리 안에서도란 뜻이겠죠. 자, 네. 유미죽 안에는 화장실 변기 클리너와 마찬가지로 염산이 들어있다. 이자에서 만들어진 탄산수소 나트륨이 유미죽과 혼합될 때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산을 중화시키면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만들어내게 되어 있지요. 네. 그래서 네. 제산제랑 뭐 다를 게 별로 없죠. 그쵸? 네. 자, 그래서 408쪽 이제 미량 영양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량 영양소를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그래서 비타민이라고 해서 설명이 나오죠. 네. 자, 이전 12단원에서 다량 영양소를 배우느라 다량 영양소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에너지로 쓸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근데 네. 비타민은 에너지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음, 없다는 거죠. 그렇죠? 네. 비타민에 산소를 반응시켜가지고 에너지를 뽑아 먹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상당한 시간을 보냈지만 미량 영양소들은 거의 다루지 않았다. 그래서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애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량 영양소는. 네. 단원 13에서 그 부분을 다소 보충함으로써 마무리하고자 한다. 비록 우리는 다량 영양소가 필요한 양만큼 미량 영양소가 많이 필요하지는 않지만 그것들은 인체에 믿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섭취량을 보면은 이 비타민은 단위 자체가 달라요. 그쵸? 네. 우리가 그 비타민제 하나 이렇게 먹으면은 대략 뭐라 그래요? 이 비타민 C 가장 그 새콤한 거 있잖아요. 그쵸? 그거 네. 하나 이렇게 보면은 200mg에서 500mg이죠. 그쵸? 네. 조금 큰 거는 1000mg이죠. 그쵸? 네. 근데 밀리그램이 뭐예요? 100분의 1이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거 그램으로 환산하면은 뭐예요? 0.2에서 0.5g 먹었다는 거죠. 그쵸? 네. 비타민 C 그 알약 하나에 실제로 비타민은 0.2g과 0.5g밖에 안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어, 나머지, 나머지 전분이에요. 전분. 아, 그래서 전분으로 모양을 이렇게 갖춰준 거. 그러니까 0.2g 먹어봐라라고 하면은 부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뭐 엄청 커지죠. 여러분 아, 1g 손에 얹어 봤어요? 아무 느낌도 안 나요. 너무 작으니까 다 전분 예. 넣어놓고 1g 먹어. 손에 얹어 놓으면은 아무 느낌도 안 납니다. 근데 여기서 0.2g을 집어 먹어봐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지도 못 못해. 먹어요. 그냥 요만큼 집으면은 막 저기 2g, 3g, 5g 이렇게 집어 먹습니다. 아, 갑자기 비타민 메가도우저가 되어가지고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요만큼씩 그 함량을 이제 균일하게 만든 그리고 전분에다가 이렇게 섞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그 전분의 양을 해서 굳히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먹었을 때 이제 비율로 보면은 한 0.2g 정도 먹는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비타민 제제입니다. 근데 그 아, 안에 들어있는 이제 비타민 뭐 C의 성분은 무게로 재보면 나중에 한 0.2 정도밖에 안 나오게끔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만큼 적게 먹는 거예요. 그쵸? 네. 우리가 먹는 그런 그 다른 영양소들에 비해서 상당히 적게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그 음료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쵸? 네. 음료수 같은 거 달달하게 한 200ml 마시면은 그 안에 당류가 포도당이에요. 자당이나 포도당류가 한 25g에서 30g은 들어 있습니다.
예. 아, 예, 네. 거기에 비하면은 현저하게 적죠, 그쵸?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당류만 얘기한 거예요. 뭐 다른 거 뭐 더하면 더 많아지겠죠. 네. 그에 비해서 진짜 적은 양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물의 그 무게 있잖아요. 그것도 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커요. 아, 예, 네. 그러니까 뭐 밥 한 공기 뭐 200g, 300g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쵸? 네. 근데 거기에 포도당이 200g, 300g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탄수화물이. 네. 예, 그렇게 어, 먹으면 큰일 나요. 그쵸? 예, 네. 거기에 이제 물이 대부분이고, 이제 아, 들어있는 탄수화물의 양은 역시 그램 단위로 떨어집니다. 예, 아, 예, 그렇게 돼요. 예, 근데 그에 비해서 이제 그 비타민제는 더, 그쵸? 네, 더 적은 거죠. 예, 거의 100분의 1 단위 가까이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 물들은 이제 대장에서, 그쵸? 예, 흡수를 해서 이제 우리가 또 쓰는 거죠. 자, 어찌됐건,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몸에 필요한 대다수 미량 영양소들은 소장에서 흡수가 돼요. 그래서 비타민은 소장에서 흡수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대장에서 되는 것도 있지만. 자, 그것들은 비타민과 무기질이라고 불려요. 비타민도 있고 무기질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는데, 이제 무기질은 뭐냐면은 뭐 그쵸? 우리가 그 철분 필요하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구리도 있어요. 그 아, 다음에 아연 뭐 이런 애들 주로 이제 그 금속 종류입니다. 아,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무기질이 칼슘, 네. 뼈의 성분, 이런 거를 무기질이라고 부르고, 비타민은 이제 그런 건 아니죠. 그 외 다른 이제 작용을 하는 이제 그 영양소를 비타민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리는 이미 무기질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단원 6에서 배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타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른다. 말 안 해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타민을 설명합니다. 인체의 정상적인 활동에 꼭 필요한 화학 물질이라고 나와 있죠. 비타민은 굉장히 적은 양으로도 아주 커다란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주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과정의 조절 장치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컨트롤러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요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애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주요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 애들은 뭐예요? 탄수화물, 지방, 뭐 저기 그 단백질 이런 애들이 주로 화학 반응을 막 일으키는 거죠. 그쵸? 근데 네.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뭐 속도를 조절한다든가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친구가 물질이 아주 조금 필요하다던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아, 그러니까 많이 필요해요,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많이 많이 필요하지 않게 되겠죠. 조절 장치, 컨트롤러 역할만 하면 되니까. 우리가 네. 어떤 기계를 보자고 합시다. 스위치가 막 이만해요? 아니요. 그쵸? 스위치는 그냥 요만해서 그냥 이렇게 누르기만 하면 되고 나머지 주요한 애들이 이따만 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비타민은 굉장히 적은 양으로도 자기 역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비타민은 지용성과 수용성으로 나뉘어요. 지는 뭐냐면은 기름이에요. 그래서 기름에 녹는 비타민이 있고, 수는 당연히 물에 녹는 친구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비타민이 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물에서 용해되지 않지요. 오직 지방에만 녹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섭취를 해주려고 그러니까 지용성 비타민을 섭취를 해주려고 하는데 얘는 이제 물에 녹일 수가 없는 애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얘는 꼭 뭐랑 같이 먹어줘야 되냐면은 기름에 녹여요. 기름에 녹여서 이렇게 담아 놓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비타민 C 있잖아요, 그쵸? 네. 그거는 왜 전분으로 이렇게 해서 그 내놓는 거냐면은
그 전분이 이제 물에 풀어질 수 있게 이제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네. 왜요?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 예, 우리가 비타민 먹을 때 그냥 꿀꺽 삼키나요? 아니요? 물하고 같이 먹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물하고 같이 먹을 때 그 전분이 풀어지면서 그 안에 있는 그 비타민 C도 같이 녹아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렇게 물에 녹아 나온 비타민 C가 어디서 흡수되는 거예요? 대장에서 요렇게 대장이나 소장에서 이렇게 흡수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네. 얘는 이런 알약 형태의 제제로 출시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비타민 A 같은 친구예요. 네. 얘는 뭐에만 녹아요? 지용성 비타민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여러분 비타민 A 영양제 아직 못 보셨죠? 그쵸? 예, 못 예, 못 봤죠. 봤을 거예요. 비타민 C는 우리가 쉽게 보지만 비타민 A는 잘 못 보셨을 텐데 선생님이 한번 본 적 있거든요. 네. 비타민 A만 섭취하는 영양제 네. 보시면은 마치 오메가3 그 하는 것처럼 요런 동그란 그 이렇게 그 기름 담겨 있는 요런 동그란 그 알약처럼 알약은 아니고 뭐라고 하지? 아시죠? 네. 그쵸? 예. 네. 예, 그 이렇게 약인데 이렇게 동그래 가지고 노란색 오메가3 같이 이렇게 돼 있는 예, 그렇게 아, 나와 있어요. 그렇게. 아, 예. 네. 재밌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말랑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이거 네. 씹어 먹어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을 아, 예, 불러 일으켜요. 비타민. 하여간 예, 그런 이제 비타민이 있고 자, 네. 지용성 비타민은 그래서 비타민 A, 비타민 D, 비타민 E, 비타민 K가 있어요. 수용성 비타민에는 비타민 C, 아까 얘기했던 대표적인 비타민이죠. 비타민 B 그룹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비타민 B의 종류가 많답니다. 그다음에 비오틴, 비타민 B 복합체가 되고요. 엽산, 판토텐산이래요. 비타민 B 복합체의 하나래요. 그래서 비타민 B는 굉장히 저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엽산 얘기했었죠, 그쵸? 네. 임산부들이 꼭 먹어야 되는. 자, 우리 몸은 이와 같은 비타민 가운데 대다수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비타민이 딱 두 개 있어요. 비타민 D하고 비타민 K 두 개가 있습니다. 네.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먹어줘야 되는 거죠. 그쵸? 네. 자,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예외가 있다. 비록 우리 몸이 음식물을 통하여 비타민을 흡수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선생님은 비타민 D를 항상 먹습니다. 왜요? 선생님은 약간 특이 케이스잖아요. 그쵸? 아, 아, 네. 그래서 이거를 항상 먹어줘야 돼요. 근데 선생님이 먹는 것처럼 다른 친구들 먹으면 큰일 납니다. 아, 네. 어쨌건 피부가 햇볕에 노출되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D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열심히 야외 활동하면은 굳이 비타민 D 안 챙겨줘 먹어도 됩니다. 그와 더불어 비타민 K는 대장에 살고 있는 세균으로부터 만들어져요. 그래서 비타민 K도 굳이 섭취하지 않으셔도 돼요. 건강하다면요. 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비타민은 무엇을 하는가? 아까 화학 반응을 조절하는 조절 장치라고 했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거꾸로 생각한다면은 얘네가 없다면은 조절 장치가 작동을 안 한다는 뜻이겠죠. 그쵸? 네. 그럼 화학 반응이 제대로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안 일어나요. 일어나겠죠. 그쵸? 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타민 A는 어떤 화학 반응에 관여를 하냐면요. 빛을 탐지하는 과정에서 그 역할을 한다고 해요. 특히 이제 저기 뭐냐 눈이 어두움에 적응하게 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도록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이 얘기를 잘 생각해 보면 뭐예요? 비타민 A가 부족하다면은 어두운 데 들어가면은 우리가 어두운 데 들어가면 시간 지나면은 눈이 적응하잖아요. 그쵸? 네. 적응하면서
윤곽이 스르르 보이기 시작하죠. 그쵸? 네. 그게 뭐예요? 비타민 A가 우리 눈에서 작용하면서 화학 반응을 적절하게 일으켜서 그 정도 조도에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쵸? 네. 비타민 A가 부족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어, 기다려도 눈이 적응을 예, 해요, 못해요? 못하죠.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야맹증이라고 부르는 밤야, 밤에는 뭐예요? 앞을 볼 수 없는 증상이다. 라고 해서 야맹증을 일으키는 요소가 비타민 A 결핍이 됩니다. 네. 예, 이제 요럴 때는 이제 비타민 A를 섭취를 해주면 이제 좀 개선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비타민 A가 충분히 없다면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비타민 A는 피부 세포처럼 우리 몸을 보호하는 세포들을 유지시킨다고 해요. 얘가 또 면역 세포들과 약간 또 연관이 있나 봐요. 그래서 피부를 뭐 재생시킨다거나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면역 기능들을 하는 데 있어서 비타민 A가 좀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들을 한다고 해요. 자, 비타민 D는 우리가 먹고 마시는 칼슘이 뼈에 흡수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비타민 D 영양제 먹은 다음에 우유 바로 먹으면은 그거 다 저기 혈류로 들어가서 쇼크입니다. 아, 네. 선생님은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해요. 일부러. 아, 특이 케이스라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선생님 오히려 피에 칼슘이 부족해서 큰일 나요. 그래서 아, 일부러 그렇게 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같은 레벨을 항상 맞춰주는데, 하여간 정상인들은 이거 그래서 뭐 비타민 D 뭐 영양제 자주 먹지는 않겠죠. 근데 먹고 나서는 이제 우유 이런 거 조금 시간 두고 먹어야 됩니다. 자, 다음에 비타민 E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제 저기 그 시간이 좀 부족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간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가장 마지막 기능이었죠. 얘기 못한 가장 마지막 기능이 화학 공장이다. 그래서 독성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네. 한다.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친구다. 그래서 엄청 중요한 녀석이다라고 했었고, 이자는 이제 뭐야, 탄수화물을 소화하는 소화효소를 분비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거죠. 염산을 없애주는 거죠. 그쵸? 네. 탄산수소 나트륨을 살포해서 염산을 없애주는 중화 반응을 일으키게 해서 이제 이후에 장기들이 보호를 받게 하는 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게 이자 췌장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량 영양소는 말 그대로 다량 영양소처럼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우리 네. 몸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화학 반응들이 있는데 그러한 화학 반응들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그런 물질로서 소량만이 필요한 애들을 비타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자, 다음 네. 시간에 비타민 E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